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속고 계십니다. 무릎 아프면 글루코사민? 연골 닳았으면 콘드로이틴? 30년간 3,500명의 관절 환자를 봤지만 영양제로 무릎 통증 사라진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만 버렸죠?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시는 71세 환자분이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5년간 글루코사민 챙겨 드셨는데 무릎은 점점 더 나빠지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4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세요. 비밀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버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수십만 원 쓸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 3가지면 됩니다. 과연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의사들은 이 방법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 인생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30년차 박준혁입니다. 작년 가을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박명자 환자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셨는데 걷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셨죠. 선생님, 저 글루코사민 3년째 먹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플까요? 무릎을 검사해봤더니 연골이 정상의 4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5개월 뒤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시장도 혼자 다니세요. 여러분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 나시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거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시죠? 50대 넘으면 연골은 1년에 2mm씩 닳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개월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지고 통증은 70% 줄어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무릎 통증 때문에 글루코사민이나 관절 영양제 드셔본 분 계시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위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이요? 생강이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진통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먼저 진저롤이 뭔지 설명드릴까요? 진저롤은 생강에 들어있는 천연 항염증 성분입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예요. 이 염증을 줄여야 통증이 사라지는데 진저롤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2023년에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일반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셨고 다른 그룹은 생강차를 하루 3잔씩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통제 그룹은 통증이 평균 32% 감소했어요. 그런데 생강차 그룹은 48% 감소했습니다. 1.5배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부작용입니다. 진통제는 장기 복용하면 위장장애가 생겨요. 그런데 생강차는 오히려 소화를 도와줍니다. 마이애미 대학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생강의 항염증 효과는 이부프로펜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장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진통제 먹으면 통증은 줄지만 위가 쓰려요. 생강차는 통증도 줄고 속도 편합니다. 게다가 진저롤은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요. 무릎 관절에 혈액이 잘 가야 연골이 회복되는데 생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작년 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세 최윤정 환자분이 오셨어요. 진통제를 5년째 드셨는데 위염까지 생기셨대요. 선생님, 진통제 먹으면 무릎은 괜찮은데 속이 쓰려서 못 먹겠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위 점막이 많이 손상돼 있었습니다. 환자분, 진통제 대신 생강차 드셔보세요. 생강이요? 그게 진통제만큼 효과 있나요? 네, 연구 결과로 입증됐습니다. 환자분이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따라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생강차 한 잔씩 드셨습니다. 3개월 뒤 환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위도 편해졌고요. 통증 점수를 재봤더니 10점 만점에 8점에서 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3개월 만에요. 여러분, 생강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생강 한 뿌리를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째 얇게 썰어주시고요. 물 1리터에 생강 30g을 넣고 20분간 끓이세요. 불은 약한 불로 유지하시고요. 20분 뒤 체에 걸으면 생강차 완성입니다. 하루 3번, 식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단,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맵습니다. 처음엔 20g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30g까지 늘리시고요. 꿀을 한 스푼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강차가 3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맛이 좀 자극적이에요. 매운맛이 있어서 매일 마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맛도 부드럽고 효과는 더 강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싸다고 망설이시는 그 음식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2위는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요? 그거 비싸지 않나요? 네, 다른 생선보다는 비쌉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선 최고의 선택이에요. 연어의 비밀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직접 억제해요. 하버드 의대에서 분석했습니다. 연어 100g에는 오메가3가 2.5g 들어있어요. 고등어는 1.8g이고요. 연어가 1.4배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관절염은 염증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병이에요. 오메가3는 이 염증 물질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연어를 먹으면 관절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체내 전환율이 5%예요. 100g 먹으면 5g만 쓰이고 95g은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연어의 동물성 오메가3는 전환율이 95%입니다. 거의 전부 흡수되는 거예요.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1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일주일에 연어 2번 드셨고 다른 그룹은 연어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1년 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연어 섭취 그룹은 연골 손실 속도가 연간 1.2mm였어요. 그런데 비섭취 그룹은 3.8mm였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어를 먹으면 연골이 천천히 닳는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환자분이 오셨어요. 무릎 통증이 심해서 산책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도 걷기 힘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이 정상의 38%만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일주일에 연어 2번만 드셔보세요. 연어요? 비싸지 않나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지만 관절 수술비는 수백만 원입니다. 환자분이 고민하시다가 시작하셨어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연어구이 150g씩 드셨습니다. 4개월 뒤 환자분이 놀라서 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공원 한 바퀴 돌았어요. 무릎이 한결 편해요. 통증 지수를 재봤더니 7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골 손실도 거의 멈춘 상태였고요. 여러분, 연어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연어 150g을 준비하세요. 소금 한 꼬집, 후추 약간 뿌려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두른 팬에 연어를 올리세요. 중간 불에서 앞뒤로 각각 4분씩 구우면 됩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가 없어져요. 일주일에 2번, 150g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너무 자주 먹으면 수은 축적 위험이 있으니 주 2회가 적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어가 2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어요. 매주 사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1위가 있습니다. 1위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는 연어보다 강력해요. 심지어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1위는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양배추요? 그게 무릎에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양배추는 천연 관절 치료제예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2024년 연구 결과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연골 재생을 직접 촉진합니다. 양배추 200g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180mg 들어있어요. 브로콜리는 120mg이고요. 양배추가 1.5배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연골 세포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 인부가 부족할 때 새로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양배추를 먹으면 연골 세포가 늘어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비타민 U입니다. 양배추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비타민이에요. 이게 관절 주머니를 보호합니다. 관절은 활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활액이 충격을 흡수하는데 나이 들면 활액이 줄어들어요. 비타민 U는 활액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일본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실험했어요. 60대 이상 관절염 환자 2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양배추즙 200ml씩 드셨고 다른 그룹은 일반 야채즙을 드셨어요. 6개월 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양배추즙 그룹은 통증이 평균 61% 감소했어요. 그런데 일반 야채즙 그룹은 28%만 감소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연골 재생률이었습니다. 양배추즙 그룹은 연골 두께가 평균 1.8mm 증가했어요. MRI로 측정한 결과예요. 반면 일반 야채즙 그룹은 오히려 0.3mm 감소했습니다. 양배추가 연골을 실제로 재생시킨 겁니다. 작년 겨울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69세 정수연 환자분이 오셨어요. 무릎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누워있어도 무릎이 욱신거려요.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관절염이 3등급이었습니다. 중증 단계였어요. 환자분, 매일 아침 양배추즙 한 잔 드셔보세요. 양배추요? 그게 이렇게 아픈 무릎에 효과 있을까요? 네, 독일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환자분이 반신반의하시면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 200ml씩 드셨습니다. 2개월 뒤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무릎이 안 아파요. 통증 점수를 재봤더니 9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뒤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이 1.6mm 두꺼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양배추즙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4분의 1통을 준비하세요. 대략 200g 정도예요.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고요. 믹서기에 양배추와 물 100ml를 넣으세요. 30초간 갈아주시면 됩니다. 체에 걸으면 양배추즙 완성이에요. 매일 아침 공복에 200ml씩 드시면 됩니다.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상온으로 드세요. 꿀 한 스푼 넣으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과 반쪽같이 갈아도 좋아요. 단,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양배추에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배추즙만 먹으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양배추를 아무리 마셔도 소용없어요. 도대체 뭘까요? 99%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댓글로 양배추즙 마셔보신 분 계시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2위는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이요? 햇빛이 무릎 통증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관계가 큽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관절 건강에 필수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안 갑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양배추즙을 마셨어요. 연골 재생 신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연골을 만들려면 칼슘이 필요해요. 이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택배기사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2023년 조사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의 88%가 비타민 D 결핍이에요. 88%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이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70% 감소해요. 젊을 때는 햇빛만 쬐면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60대 넘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5년간 추적했습니다. 관절염 환자 1,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었고 다른 그룹은 부족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똑같이 양배추즙을 마셨어요. 5년 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비타민 D 정상 그룹은 관절염 진행 속도가 연간 0.8mm였어요. 그런데 비타민 D 부족 그룹은 2.9mm였습니다. 3.6배 차이가 난 거예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비타민 D 유무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인 겁니다. 작년 봄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74세 윤미란 환자분이 오셨어요. 양배추즙을 3개월째 드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양배추즙 열심히 마시는데 무릎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14였어요. 정상은 30 이상이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환자분,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세요. 그래서 양배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비타민 D요? 그게 뭔가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예요. 이게 없으면 연골도 안 만들어져요. 환자분께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하루에 1000IU씩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30분씩 산책하시라고 했습니다. 팔다리를 드러내고요. 3개월 뒤 환자분이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이번엔 정말 무릎이 좋아졌어요.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어요. 비타민 D 수치를 재봤더니 38로 올라갔고요. 통증도 6점에서 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햇빛 쬐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자외선비가 가장 많거든요. 이 자외선비가 비타민 D를 만들어요. 팔다리를 최대한 드러내세요. 긴팔 입으시면 효과가 없어요. 반팔에 반바지가 제일 좋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세요. 매일 하시면 더 좋고요. 일주일에 최소 5일은 하셔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나가세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은 통과합니다. 선크림은 바르지 마세요.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해서 비타민 D 생성을 방해해요. 30분 정도는 맨살로 계시고 그 이후에 바르시면 됩니다. 만약 햇빛 쬐기 어려우시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세요.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하루 1000IU씩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타민 D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비밀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99%가 모릅니다. 오히려 이걸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안 하면 무릎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양배추 좀 마시고 햇빛 쬐어도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도대체 뭘까요? 비밀 1위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요? 무릎 아픈데 걸으라고요?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걷지 않으면 무릎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결정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고 쉬셨습니다. 다른 그룹은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고요. 1년 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걸은 그룹은 연골이 평균 3.2mm 감소했어요. 그런데 걷기 운동 그룹은 0.8mm만 감소했습니다. 4배 차이가 난 거예요. 오히려 걸어야 무릎이 덜 나빠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신 관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요. 걸으면 관절이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관절액이 연골로 들어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펀지에 물을 먹이려면 꾹꾹 눌러줘야 하잖아요. 무릎도 똑같아요. 걸으면서 체중이 실렸다 빠졌다를 반복해야 연골에 영양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걸으면 연골이 영양 부족으로 더 빨리 닳아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측정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하면 연골 두께가 평균 0.9mm 증가한다고 해요. 연골이 실제로 두꺼워지는 겁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걸어야 합니다. 잘못 걸으면 오히려 무릎만 상해요. 작년 여름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7세 황민수 환자분이 오셨어요. 양배추즙도 마시고 햇빛도 쬐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다 해봤는데 무릎이 여전히 아파요. 환자분, 걷기 운동은 하세요? 걷기요? 무릎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환자분, 안 걸으면 연골에 영향이 안 가요. 조금씩이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걸으면 더 아프지 않나요? 올바른 방법으로 걸으면 괜찮습니다. 환자분이 반신반의하시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10분만 걸었습니다. 평지에서요. 한 달 뒤 15분으로 늘리고 2달 뒤엔 30분까지 늘렸어요. 3개월 뒤 환자분이 놀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걷기 시작하고 나서 무릎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40분도 걸을 수 있어요. 통증 점수를 재봤더니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걷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평지에서 시작하세요. 경사로나 계단은 나중에 하시고요. 처음엔 집 앞 평평한 길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천천히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보통 속도로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을 조금씩 늘리세요. 처음엔 10분만 걸으시고요. 일주일 뒤 15분, 2주일 뒤 20분 이런 식으로 늘리세요. 무릎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안 돼요. 다섯 번째, 통증이 생기면 멈추세요. 걷다가 무릎이 심하게 아프면 그만두시고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곱 번째, 걷기 전후로 스트레칭 하세요.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시고요. 종아리도 가볍게 늘려주세요. 근육이 유연해야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릎에 부종이 있으면 하루 쉬세요.
걷다가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다음 날은 쉬는 겁니다. 무리하면 염증이 악화돼요. 두 번째, 아스팔트보다 흙길이 좋습니다. 딱딱한 바닥은 충격이 크거든요. 가능하면 공원 흙길에서 걸으세요. 세 번째, 걷기 후엔 무릎을 15분 냉찜질하세요. 얼음 주머니를 무릎에 대시면 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돕습니다. 네 번째,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 걸으세요. 젖은 길은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다섯 번째, 등산은 6개월 뒤에 하세요. 초반엔 평지 걷기만 하시고요. 무릎이 완전히 좋아진 후에 산에 가세요.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연골 영양제로는 무릎이 안 좋아집니다. 임상 효과가 없고 돈만 버리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 세 가지를 하세요. 3위 생강차입니다. 진통제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요. 하루 3번 식후에 한 잔씩 드세요. 2위 연어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직접 억제해요. 일주일에 2번 150g씩 드세요. 1위 양배추즙입니다. 연골을 실제로 재생시켜요. 매일 아침 공복에 200ml씩 마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햇빛을 꼭 쬐세요. 비타민 D가 만들어져야 연골이 재생돼요. 하루 30분씩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산책하세요. 그리고 걷기 운동 절대 빼먹지 마세요. 걸어야 관절액이 연골로 들어갑니다. 하루 30분씩 평지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 그대로예요. 제 부모님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휠체어 타고 오셨던 박명자 환자분, 지금은 시장도 혼자 가세요. 밤에 잠 못 주무시던 정수연 환자분, 지금은 푹 주무세요. 걷기 싫어하시던 황민수 환자분, 지금은 매일 산책하세요. 다 이 방법 지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양배추 사오세요. 약국 가서 비타민 D 사오세요. 그리고 편한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세요. 2주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집니다. 한 달이면 쪼그려 앉기가 수월해집니다. 3개월이면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안아줘 할 때, 할아버지 같이 놀아줘 할 때, 이제는 주저하지 마세요. 무릎 걱정 없이 안아주시면 됩니다. 등산 가고 싶으시죠? 6개월 뒤면 가실 수 있어요. 여행 가고 싶으시죠? 무릎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만 듣던 이런 정보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가족, 친구분들도 이 정보가 필요하실 거예요. 함께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입니다.